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극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단원인 함수의 연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에 비하면 볼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극한 다음에 연속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극한을 조금 가볍게 리뉴얼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연속을 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극한에 대한 마인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좀 간단하게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극한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뭐 수렴과 발산 이런 거는 뭐죠, 이제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치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존재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리미트 x가 a 우극한 fx랑 뭐예요? 리미트 a가 좌극한일 때 fx가 둘이 같아야지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극한 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존재를 한다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가지고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극한 값이 있는 애들끼리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예요? 어떤 사칙연산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빼기 좀 이상하게 쓰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성질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결국 다 극한 값을 구하고, 극한 값이 있는 애들끼리 또 덧셈, 곱셈 이렇게 하고 극한 값을 또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한 값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애들이 있다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가 0분의 0꼴이고 하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개념입니다.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뭐라고요? 하나가 0이면 반드시 다른 것도 0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를 이용할 수 있다? 약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제 다 이 시나리오가 그려지셔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를 확인한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뭐 그냥 대소관계 기호, 샌드위치 정리 기억하시죠? 그거는 따지고 보면 뭐 여기서 메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극한에 활용을 했었죠. 자, 알고 보면 이 내용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속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속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의 정의입니다. fx는 x를 a에서 정의가 된다 그러고,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것은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이렇게 보면 뭐 별로 뭐 그냥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건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극한 값과 누구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값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극한 값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a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a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에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는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라고 표현을 해요? a로 갈 때. a가 아니에요, 이런 건. a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의 누구? fx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함수값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a를 얘기하는 거죠. x가 a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값은 뭐라고 표현해요? f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걸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서 뭡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여기로 가고 있는 이 애들, 이 화살표 애들은 뭐라고요? 이 극한 값이 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점에 있는 이 값, 얘가 뭐예요? 얘는 fa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을 때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을 때 우리가 그걸 연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냥 가볍게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극한 값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들을 몇 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여기에 뭐 요 값이 있는 겁니다. 원래라면 이 값은 뭐 1이라고 얘기하면 이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극한 값과 함수 값이 다른 겁니다. 극한 값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함수 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속이 아니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별 얘기 아니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면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fx가 x는 1에서 불연속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연속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예요. 극한값은 선행이에요. 존재해야지만 그 다음에 연속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이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떠니까? 다르니까. 연속을 볼 필요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연속을 하려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극한값은 존재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몇이라고 표현합니까? 요건 뭐 값을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예를 그러면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1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f1은 이 값은 또 l-이라고 할까요? 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서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이거 둘이 다르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 다 불연속입니다. 자, 방금 전에 있던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그거겠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연속이 아닌 거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도 연속이 아닌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을 보면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극한을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있었던 어떤 좀 기본적인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그런 걸 전부 하나씩 하는 것도 좀 이제 의미가 없죠. 자, 일단 이거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다항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항함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극한이 무조건 다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래프가 생긴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게 다 실선이에요. 얘만 봐도 뭐를 알 수 있다? 연속인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여기서 나왔으니까 물론 뒤에 단원이 또 나오긴 해요. 그래도 기왕 나왔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다항함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걔도 성립해요. 그냥 다항함수 그냥 대장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도 1의 위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이니까 1의 위치가 이쯤에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게 극한값과 이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한할 때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얘는 첫 번째로 뭐가 안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뭐예요? 지금 이거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습니까? 둘이 다릅니다.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모르는 거는 그쵸? 극한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뭘 또 빨리 자, 이건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0분의 1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1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1일 때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1을 그러니까 1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0분의 0꼴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얘가 약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약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줍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 4의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얘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올 거고 이쪽으로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 되나요? 약분이 될 겁니다. 누가 남아요?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남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둘이 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가 뭡니까?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그냥 4죠. 그죠? 네, 루트 4 더하기 2니까 이게 4값이라고 알 수가 있을 거고 그게 A라는 거는 우리가 확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4랑 A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수학에서는 그런 상황을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4-x 결과적으로 얘는 2일 때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입니다. 4-x의 형태가 다항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2라고 해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고정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어떤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2가 간다고 하면 얘는 2로 끝날 거예요. 얘도 어떻습니까? 4-2니까 얘도 2로 끝날 겁니다. 둘이 같을까요? 같을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기고 또 어떻게 생겨서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죠? 예,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도 x-2랑 x 플러스 2가 됐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찾는 건데, 누가 봐도 얘는 x 플러스 2만 남겠죠. 이 위에서는.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4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0이니까 불연속이겠네요. 자,
여기는 x 이거 그냥 인수분해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건 뭐 또 하진 않을게요. 얘 같은 경우도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결국 2를 가지고 있는 좌극한이랑 2를 가지고 있는 우극한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럼 얘가 x-2분의 좌극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붙어서 나오겠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2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x가 곱해져서 얘가 마이너스 x의 형태가 될 겁니다. 어디서요? 2의 좌극한에서. 근데 x-2분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x-2가 될 것이고 거기에 x가 돼서 얘는 2의 우극한에서는 x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둘의 극한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이거 굳이 극한할 때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걸 다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극한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속함수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표현이 하나 있네요. 구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간. 별로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그죠? 예. 폐구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폐구간. 요즘에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안 쓰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폐구간, 개구간. 그게 한자어거든요. 닫힐 패자에 열릴 개자인데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좀 약간 옛날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닫힌 구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얘가 닫혀 있다라는 것이죠. 얘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가끔 그런 친구들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걸 도대체 닫혀 있는 게 아니 A가 안 되니까 A가 닫힌 거 아니냐? 문이 닫혔다라는 거지. 아니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외워 그냥 이런 거 뭐 어떻게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 우극한 좌극한도 똑같잖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뭐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 될 겁니다.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여기 있으면 요거 대괄호라고 하요 대괄호처럼 쓰는 거고 얘는 소괄호로 쓰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네, 포함된 같다가 있다 없다를 따져서요. 그죠? 자,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얘를 한번 나타내 보라고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내려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그리는 학생들 제가 이거 진짜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못 그리는 학생들 진짜 제발 그죠? 네.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구간이 1을 기준으로 1보다는 어때야 돼요? x가 커야 됩니다. 당연히 어디까지? 무한대까지죠. 그죠? 근데 이건 무한대의 개념은 개구간, 폐구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설정한다는 것 자체도 넌센스죠. 그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개구간이니까 1이 개구간이니까 얘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라는 겁니다. 그냥 얘는 개구간으로 써도 폐구간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쪽은 다 쓸 수 있고 이쪽은 다 쓸 수 있는데 정역은 이제 여기는 1에서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1까지고 얘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x 같은 경우도 뭐예요? 편하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루트 2-x 같은 그래프는 얘가 2를 기준으로 살짝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2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일부러 두뇌 풀가동하고 있죠. 2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그래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일부러 그런 거죠? 다 아시죠? 일부러 그런 거? 이 다 여러분들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이렇게 열심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죠?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2를 포함하나요? 안 하나요?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얘가 2까지인 건데 얘가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쪽은 솔직히 닫던 열리던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로 쓰지 누가 이렇게 써요. 그죠? 네, 부등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연속함수에 대해서 저런 표현이 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구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로 얘기하는 것만도 넘어가면 되고 연속함수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의 좌극한이 FA고 A의 우극한이 FA고 B의 좌극한이 FB일 때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굳이 억지로 이거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들 수식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냥
자, 보세요. 일단 이 1번을 보세요. 1번은 A가 여기에 있어요. B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일단 이 가운데는 다 연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까지도 닫힌 구간이니까 여기를 점을 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점을 찍으란 얘기입니다. 그쵸? 점을 찍으란 얘기인데 이 점이 찍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점의 값과 누가? 아까 여기서 왔던 애들 중에 이 제일 끄트머리가 누구예요? 걔가 리미트 A의 우극한이겠죠. 이게 극한값으로 여기를 다가오는 거예요. 좌극한은 어디 갔어요? 여기서 좌극한이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극한만 그냥 극한값이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이런 건 여러분들 혹시 이해 못하시고 막 머리가 복잡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비어 있을 때 여기서 내려오는 이 극한값이랑 여기 있는 이 점의 값이랑 둘이 같으면 이 전체에서 극한이란 얘기예요. 이 점까지 포함한 채로 극한이란 얘기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표현에 억지로 뭐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가. 자, 이번에는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예요. 이건 일단 우리 이렇게 그냥 뭐 성급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전 구간에서 뭡니까? 연속입니다. 얘는 그렇게 판단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실선들이 전부 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위치를 잡든 간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은 전 구간에서겠죠? 그럼 그걸 또 억지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입니다. 얘가 뭐 개구간, 폐구간 의미 없어요. 자, 여기는 x-5. 이거 아까 이제 했었죠, 그죠? 굳이 이거는 좀 편하게 봅시다. 결국 5를 기준으로 우극한이랑, 양의 무한대, 5를 기준으로 음의 무한대. 5는 포함이 안 된다.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원래는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모른다. 그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모른다. 야, 이거 진짜 그만 얘기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알아서 행동하세요. 자, x 플러스 2를 놓고 2를 해서 얘가 x 플러스 2를 만들면 얘가 2x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해줘요? 마이너스 4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라고 표현하고 이거 유리함수거든요. 이 유리함수의 뭐야? 점근선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고 플러스 2 위치가 여기에 있어서 이게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표현입니다. 이거 모른다고요? 알지? 응, 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뭐 얘도 결국 유리함수니까 아까 얘랑 똑같은 개념이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오른쪽 무한대까지 전부 다 성립하는 거고 왼쪽 무한대까지 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2에서는 열린 구간 이렇게 소괄호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얘도 루트 x만 있으면 아까 똑같은 걸 했었죠. 그죠?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폐구간인가요? 네, 3을 포함하는 거니까 폐구간의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폐구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닫힌 구간, 그죠? 네,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2가 아닌 다른 곳에서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궁금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은 다항함수의 개념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뒤에 다항함수 연속에나 극한값이 정의되는 것들에서 나오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항함수라는 개념은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건 뭐예요? 결국에 모든 구간에서니까 어차피 확인하라고 여기 대놓고 주어진 2부터 확인해 보는 거죠. 2부터 확인하면 리미트 2에 뭐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실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특별히 확인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나중에 다항함수에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해서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얘가 우극한이라고 해서 얘가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좌극한이라고 해서 이게 달라진 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분의 몇 꼴이에요? 0분의 0꼴이죠. 오지게 나오죠, 그죠? 네,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이라면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누굴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죠. 그러면 4-10 플러스 a가 0이란 얘기니까 a가 6이란 얘기죠. a가 6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값을 6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6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리미트를 생략하고 쓸게요. x-2분의 위에는 뭐가 됩니까? x-3 곱하기 x-2가 될 겁니다. 약분 x-3만 남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누굴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그 극한값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의 값은 몇일까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냥 첨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2가 아닌 부분에서는 신경도 안 쓰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2가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3이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2가 아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2면 분모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래요. 0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얘를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아니 얘가 지금 얘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x가 2일 때는 이걸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x가 2에 엄청 가까워지는 0분의 0꼴 극한의 개념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뭘 가능해요? 걔네들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x-3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누구예요? 2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은 2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b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b가 여기 있는 이 값이 아까 몇이었죠? 마이너스 1이었나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는 끝까지 다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3 같은 경우는 어떻다는 거? 이 바깥에 있는 x-3은 다항 함수예요.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직 안 배운 단원이라고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진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도 2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2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항함수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2가 2에서 연속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연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2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제 뭐를 확인한다고요? 극한값이 같고 함수값이 같은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얘는 누구를 갖고 있겠어요? 리미트 x가 이제 2의 좌극한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2 플러스 b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이 우극한과 같아야 되나요?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우극한은 누가?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2보다 큰 쪽이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이제 뭐 얘를 fx라고 그냥 쓰고 저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6 더하기 a가 되죠. 6 더하기 a가 되고 6 더하기 a가 2 더하기 b랑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근데 얘만 같으면 함수값은 어떻게 돼 있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런 건 여러분들 센스죠. 그죠? 이런 걸 뭐 굳이 뭘 다 셋 다 구분해서 억지로 표현을 다 해야 됩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한마디로 x가 정확하게 2라는 거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랑 똑같아요? 6 플러스 a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a랑 b를 둘 다 구하고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둘 다 구하고 싶은데? 뭐지? 이거 안 구해지네? 큰일 났네. 문제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걸 포기한다니까. 내가 진짜 그럴 때 수도 시험 해봤어요. 이런 데서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얘가 진짜로 A랑 B 둘 다 구하라고 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시야가 넓어야 여러분들 부실고를 탈출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저처럼 플레이되려면. 맞죠?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6 플러스 A랑 이게 되면 A 마이너스 B는 뭐가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죠. 그죠? 시야를 넓히면 보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A-. 알죠, 여러분들? 이거 둘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A-B가 쉽게 나와요. 자, 이렇게 풀도록 하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야말로 이제 얘가 좌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이죠. 처음으로 얘랑 얘가 둘이 같다라는 거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더 센스 있게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얘랑 얘랑 같다라고 보면 A랑 B가 두 개가 엮여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든 걸 기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를 나만의 내가 그냥 주어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그릴게요.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둘이. 예? 그랬을 때 분명히 물론 그렇게 안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렇게 안 생기긴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1. 근데 지금 이 좌극한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닿고 있어요. 무조건 닿아야지만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요 값도 이걸 만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값이 어디예요? 이게 7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막 기계적으로 좌극한, 우극한 같아서 그 값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수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내 나름대로의 논리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명확하면 당연히 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뭐예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7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센스를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면 이건 뭐 사한수니까 여러분들 뭐 굳이 답을 안 내도 되겠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도록 하겠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